자, 요 천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요. 천재요. 페이지 65요. 페이지 65.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이요. 상린관계요.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65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66페이지요. 224번을 보세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항상 여러분요, 건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건물의 불법점유자 줄고요. 불법점유자 그러면 누굴 얘기하죠? 제3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3자를 얘기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요, 제3자 불법점유자 관계에서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어. 안 돼. 직접 안 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5는요.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뭘 했다? 전매했죠. 그래서 을이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도 이를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했다. 그러면요, 갑은 병한테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소유권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을이 지금 인도를 받았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214조 밑에요. 227번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방과 그러면 안 되죠? 예방 또는 소멸매상의 담보 이렇게. 그래서 예방 인하죠. 인하. 228번은요.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이를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고요. 이 저당권 등기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소유자는 보존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원래는 뭐라 하냐면 저당권자가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요, 무효인 보존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30번은요. 229번은요.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중에 우리는 뭐죠?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단으로 건축이 됐단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이요, 지금 중간에 바뀌었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했죠. 토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의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는 뭐가 된다? 상실되죠. 230번은요. 갑 소유 건물의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가 됐죠. 불법으로. 그러면 병에게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병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죠. 왜요?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또는요, 을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31번은요. 갑이 을소유 주택이에요.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주택. 이때는 승낙이 있어야 되고, 거짓하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주택은 안 돼. 뭐는 되는데? 뭐는? 토지는 되는데. 그런데 231은요.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 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의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뭘 한다? 사용 청구. 그러면 청구를 하고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한다? 판결로 가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33은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지상권자도 상린관계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34는요. 토지 소유자는 이웃으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235는요.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냐고는 이웃 토지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웃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가 뭐죠? 여수가 뭐죠? 뭐 순천 옆에 여수가 아니고 남아있는 물이죠. 남아있는 물에 급여를 청구한다. 뭐라고? 보상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19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219조 바로 밑에 236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너무 좁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넓혀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37은요 토지 소유자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통로가 이미 있어. 그런데 그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38 주의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다. 통행권이 있어. 통행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그 통로가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새롭게 만들어졌어. 개설됐어. 그러면 통행권 넘어가 된다? 소멸한다. 그럼 건축법상 도로의 폭만큼 통행로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40번은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다. 통행권자는 그야말로 통행만 해야지 통행지를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241번은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죠? 그것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손해보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41은요 명의신탁자죠. 명의신탁자한테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우리가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로 취급을 받냐?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로 취급을 받지 않죠. 그래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줄 것이고 거기다 써 불법 점유자, 이렇게 불법 점유자도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243은요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통행에 방해가 되죠. 그럼 보면 그것이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뭐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축조했어. 그것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5번 통행권은요 현재예요, 장래예요? 현재죠. 그래서 장차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해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로 정할 것은 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 건축될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통로의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죠? 통행권자가 부담해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해요? 통행권자. 그 다음에 통행권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요.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해.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8은요 248은 뭐라고 하죠?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돼 있죠. 그래서 특정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인데, 그런데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뭐가 된다? 유상으로 되죠.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두 번째 쪽 줄을 한 거네. 일반 원칙에 따라 거기를 줄고 해야 되는데, 일반 원칙에 따라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일반 원칙에 따라. 그럼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의 일반 원칙은 뭐예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무상. 무상이죠. 유상이죠, 유상. 유상이니까 유상에 따라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상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죠. 토지가 분할로 인해서 포위된 토지가 생기죠.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할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공유에 통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갑은 공유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똑같죠? 248번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251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요 251번, 252번 한번 봐봐. 253번 다 보면 뭐라고 나왔죠? 관습 이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습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저수 배수 하수 저하수를 뭐라면 용소하면 뭐란다? 경 받는다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그러니까 관습이란 말이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7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저수, 배수, 인수 이렇게 해죠. 경계선 부분 경이죠. 경계표 담 경이죠. 저하수 할 때 저하수 할 때 수죠. 수리의 변경. 관습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있어 없어? 주는.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 있어 없어? 없죠. 이웃 토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들은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말했죠. 용수권 승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은 있어 없어?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인데 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찾는 거라니까. 알겠죠? 두 문자를 따가지고 없으면 그냥 참 저하수를 소통공사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관습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아까 우리 앞에 유학본에서 밑에 보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6은요, 소유자는 참화물이 이웃에 직접 낚아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 뭐죠? 물바지죠? 물바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37은요, 밑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뭘 한다? 공유로 추정하죠. 왜 공유로 추정하죠? 이것은 설치 비용이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부담하죠. 쌍방이 절반하죠. 그러니까 공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주택의 일부가 담이 될 수 있나요? 주택의 일부는 담이 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요, 우리 보면 여기 그 풍물시장 한번 가보란 말이죠.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 창문이 있는 집 있어. 가서 한번 봐봐. 있다니까요. 그럼 뭐냐? 이 지금 자기네 집에 담이죠. 담이 뭐가 됐죠? 경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옆에가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담이 뭐가 될 수 있다? 경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59번은요,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을 경우 이렇게 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지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뭐가 있어? 의무가. 아까 얘기했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60번은요, 측량비용이죠? 뭐를 측량해?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래야지. 측량비용을 쌍방이 절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인지 소지자는 자기 비용 줄 것이고 높게 할 수 있지. 이걸 뭐란다? 특수시설이라고 그래. 누구 소유이다? 그것은 일방의 단독 소유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262미요. 감나무 뿌리죠? 감나무 뿌리가 뭐가 별로 없어. 목분이죠? 목분이 경계를 넘죠? 제거를 청구한다. 임의로 제거한다. 임의로 제거. 그 다음에 263번 맨 밑에죠? 갑이 울소유 대지와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 그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건축할 때 건물이 완성되거나 몇 년이 경과하면 1년이 경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철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런데 완성했는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손해배상만. 자, 264번은요, 우리가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얼마 이상을 떼야 되죠? 반메타 이상을 떼야 되죠? 이때 반메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반메타다?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반메타 이상이에요. 아까 우리 강의를 한 부분을 먼저 봐. 74페이지. 74페이지 무주문선점, 유치문서 등 매장을 발견 여기 되어 있죠? 여기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한번 303번 한번 보세요. 303번. 무주의 토지가 뭐죠? 부동산이죠? 무주의 토지는 언제나 뭐다? 국유이다. 선점의 대상이 뭐죠? 선점의 대상? 원시 취득,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주 점유는 선점의 취득 요건이죠? 이런 선점에 취득할 수 있는 게 뭐죠? 무주물 선점할 수 있는 건 동산이죠? 무주의 동산은 어떻게 한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옆에 74페이지요. 252번 봐봐. 252조. 74페이지 252조. 무주의 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무주의 동산을 두 번째 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 자주점유, 자주점유. 그러면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봐봐. 다시 304번.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 여러분요, 무주물 선점에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아. 왜? 부동산은 선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죠?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무주의 동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5번은요. 매장물이 고고나 학술이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구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어. 발견자가 아니고 뭐가 한다? 구규가 된다. 구규. 그러면 특히 여러분 253조에 보면 후에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자, 그럼 첨부로 봐. 첨부로 뭐를 첨부하죠? 부합, 호나, 가공. 부합, 호나, 가공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306번. 우리가요, 부합은 아까 말했죠. 인공적, 자연적인 것을 포함한다. 인공적인 게 뭐죠? 중축하는 것이 인공적이죠. 자연적인 것은 먼저 산사태가 났다 이 말이죠. 307번은요.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이죠. 그래서 정화조 탱크는 건물의 부합. 정화조 탱크는 건물의 부합. 이렇게. 그럼 벽에 있는 에어컨이죠. 벽걸이 에어컨이죠. 벽걸이 에어컨은 벽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벽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퀄 독립성이 있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됐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부동산 소유자.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합 당시 가액 비율 그러면 큰일 나. 부합 당시 가액 비율은 동산하고 동산이 부합이 됐을 때.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됐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됐을 때는 누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무리 동산의 가액이 다액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누가? 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에 310번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 여기 나왔죠?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소유자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310번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나왔네.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작자 소유란 말은 토지에 부합 X 이 말이죠. 312번 권원 없이 식지한 수목. 권원 없이 식지한 수목. 뭐를 어떻게 된다?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 다른 말로 임야의 부합. 임야의 부합 이 말이죠. 임야의 부합. 자, 그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런 뭐냐면 우리가 첨부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